안녕하세요. 냅다 책 읽기의 책찍이 일상만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토네이도 출판사의 멘탈의 연금술 속에서 과감한 결단과 용기, 명료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시작해 마침내 끝을 보는 강한 멘탈을 만드는 법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도 셰퍼지음 박성원 옮김입니다. 지은이는 전 세계의 멘탈 연금술사들과 대화 후 인생의 커다란 장애물 3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포기의 유혹, 둘째는 두려움, 그리고 셋째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입니다.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유리 멘탈부터 갈아 끼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 포기의 유혹, 두려움, 문제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3가지에 구애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겠죠. 이제부터 연금술사들의 말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책은 총 3장의 큰 제목을 두고 멘탈을 강하게 하기 위한 세부 제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제목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1장 멘탈 연금술사는 버티기의 천재다. 1. 버티는 자가 이긴다. 강력한 멘탈을 가진 연금술사들은 버티는 데 재능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포기해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죠. 분명히 버티기는 포기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기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버티는 데 집중하세요. 버티면 힘이 붙고 힘이 붙으면 이깁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 질문은 결국 답을 줍니다. 그러나 포기를 고민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2. 포기를 미화하지 마라. 포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포기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럴듯하게 들리는 다양한 표현으로 포기를 미화합니다. 바로 변명을 하는 것이죠. 포기를 냉정하고 철저하게 받아들이되 미화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포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반성을 통해 끝까지 못한 이유를 이성적으로 분석하지만 포기를 미화하는 사람들은 실망을 느끼고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포기를 한 것에는 어떠한 미련도 없이 깨끗하게 단념하세요. 3. 정상을 오르면 알게 되는 것들. 연금술사들은 말합니다. 경사면을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이유다. 그러나 경사를 오르고 있다는 것은 정상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정상은 경사면이 있지 않은가? 이것이 곧 당신의 멘탈이 포기에 먹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경사를 오르다 보면 너무 힘이 듭니다. 잠시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얼른 떨치고 계속 오르다 보면 불쑥 끝이 나타나고 전체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포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아닌 쉬어갈 것인지 가속도를 붙여갈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2계단씩 갈 것인지입니다. 4. 지불 능력을 갖춰라.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열망은 크지만 대가 지불에 인색한 사람의 삶은 빈약합니다.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검토하여 부족하면 채우고 아예 없다면 처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5. 스스로 돕는 자가 되어라. 저자는 30대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열매는 단맛이 아닌 쓴맛이었습니다. 성공이 혹독함의 대가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은 그런 사람을 도와줄 것이고 스스로 돕는 자만이 무엇이든 절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모순을 극복한다면
유리 멘탈은 황금 멘탈로 바뀌면서 모든 것이 놀랍게 바뀌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6. 나를 이끌어라. 괴롭고 절망적일 때 필요한 것은 타인의 응원과 격려가 아닙니다. 모든 부정적 상황에서 자신을 끌고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나 자신을 이끄는 리더가 되지 못한다면 타인, 행운, 기회, 성공이 떠난다는 것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 가벼운 아령으로 근육을 키울 수 없다. 가벼운 아령을 이용해서 강한 근육을 키울 수 없듯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아니면 우리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어려운 무게를 들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적당한 돈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벌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무엇이 어려운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려움은 이제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에서 극복 가능한 구체적인 대상이 됩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회피가 아닌 경험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경험된 어려움은 멘탈에 깊이 박혀 더 큰 어려움을 위한 해결의 밑거름으로 쓰일 것입니다. 8.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언제나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랜 생각으로 좌절감이나 무력감이 찾아온다면 즉시 아무 행동이나 하세요. 뭔가 일을 벌이고 실행하는 동안 멘탈은 점점 강해집니다. 생각을 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즉각 행동에 나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9.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을 크게 소리내어 외쳐봅니다. 또한 또박또박 힘주어 직접 이 명언을 손으로 써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을 머리 밖으로 꺼낼 때 결심과 의지, 열정은 더 강력해집니다.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음성화하는 작업은 큰 노력 없이도 큰 소득을 내는 좋은 전략입니다. 10. 이야기를 기록하라. 저자는 일기를 씁니다. 특히 힘겨운 일이 있을 때 꼬박꼬박 일기로 남겨놓습니다. 그 기록들은 저자가 힘겨울 때마다 그것을 견디는 치유제 역할을 해줍니다. 최악은 언제나 과거에 존재합니다. 너무도 힘든 현재에서 과거의 순간을 본다면 지금 힘겨운 것이 최악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살아야 합니다. 더 힘든 날도 당신은 지나왔으니까요. 그러니 힘겨운 지난 날들의 일을 기록한다면 앞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 그리고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 자존감 DNA를 일깨워라. 자존감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힘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본다면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생존과 번영의 DNA가 다른 그 어떤 종보다도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당신이란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12. 고통에도 기승전결이 있다. 정작 고통이 시작되면 그것이 도저히 이기지 못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겪기 전이 가장 강력하고 그 후 점점 약해집니다. 인간이 그 존재 자체로 기적인 이유는 바로 적응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도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 어떤 슬픔도 괴로움도 반드시 떠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들이 언젠가는 모두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현재 고통스럽다면 이제 곧 그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13.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세상 그리고 사람을 의욕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의욕의 눈길을 보냅니다.
타인을 믿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 실망감이 큰 상태에서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배신이 두려워 타인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먼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타인과 함께 가되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두고 경청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거만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착각인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14.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연계에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영원한 것은 없다 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승리하고 성장하며 목표를 얻는 사람은 밝은 날에 도취되지 않고 어두운 날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포기가 빠르고 기웃거리며 전전하는 사람들은 밝은 날만 이어지기를 구대하며 어두운 날이 오면 시리와 좌절에 빠집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흐름을 잘 살펴 이를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킵니다. 이렇듯 예측 가능한 삶을 살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15. 넓이보다 깊이다. 마주친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달아나면 그 과제는 당신을 계속 쫓아다닐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짓고 끝맺음을 해놓을 때 비로소 그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깊이 파고드세요. 그래야만 흥미진진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16. 고통에는 질량이 없다. 고통은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막상 고통의 구간에 진입하면 그 고통이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통은 삶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마침내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은 단지 통증일 뿐 실체가 없습니다. 고통에는 질량도 없어서 고통을 느끼는 강도만이 존재합니다. 고통은 유지, 보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17. 지금 자신의 일을 하라. 좀 더 강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성공을 얻는 최선책입니다. 인내심을 길러 고통을 버텨내는 지혜를 깨달으면 삶의 흐름에 대한 통찰력도 생깁니다.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결정적 이유는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존만이 목표인 사람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되겠지만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릅니다. 도망치는 것은 앞으로의 발휘될 잠재력과 미래로부터 도망치는 일입니다. 지금 자신의 일을 하세요. 지금 자신과 싸우세요. 그리고 성공하세요. 18. 우리는 왜 포기하는가? 저자는 자신이 포기하고 싶은 강한 유혹에 빠졌던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아냈습니다. 첫째, 그는 실패에 대한 이유를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변화와 개선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그쪽으로 갈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는 오만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된 성장을 원한다면 먼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는 그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그 일에 집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 인생도 결과도 모두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너무 쉽게 느껴지면 그 일은 언제든 성공적으로 갈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든 성공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더 큰 일에 도전하고 싶은 자신감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넷째, 그는 항상 뭔가를 걱정했습니다.
즉 원하지 않는 특정한 모습이 다가오는 걸 상상한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무언가에 집착할 게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목표와 방향을 잃고 내면에 버티는 힘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고 좌절하며 실패합니다. 인내란 원하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열망이 제대로 기회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또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력과 연대입니다. 바위처럼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내심이란 부정적인 것들의 공격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이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19. 알아차림의 달인이 되어라. 인내심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닌 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인내심을 잘 발휘하느냐를 파악하는 방법은 현재 인내심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걸 생각하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이 나쁜 것이죠. 자기 일을 하는데 충만한 느낌을 얻지 못하면 아무 목표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멘탈에 각인시켜 놓아야 합니다. 자기 삶에서 소중한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알아차림의 달인들인 것입니다. 20. 속도를 만들어라. 포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좋은 방법들 중 하나는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추진력이 높은 사람들은 낯설고 새로운 상황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추진력은 폭주하는 기차와도 같습니다. 이 기차는 움직이는 중이며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추진력이 작동 중이면 거침없는 전진 속에서 어떤 방해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추진력을 장착하세요. 어떠한 방해물도 당신을 가로막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최대한 빨리 추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힘을 어디에 쓰고 집중할지 세세한 계획을 갖춥니다. 그러나 추진력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시험 삼아서 또는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추어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험 삼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진력을 확보하면 평범한 사람은 못 보는 방법과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전략은 추진력을 통해 보강, 수정, 개선, 발전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발전해 나갑니다. 부정적인 것에도 추진력은 붙을 수 있습니다. 어느 영역에 추진력을 키울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좋은 습관에 쓰인 추진력은 당신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 것이고 나쁜 습관에 쓰인 추진력은 당신의 삶을 추락시킬 테니까요. 21. 5분 후를 결정하라. 추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신 근육을 만드는 엄격한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연습할수록 능숙해지고 능숙해질수록 결과는 더 좋아지며 결과가 좋아질수록 더 큰 동기부여가 되고 더 큰 동기부여는 더 큰 추진력을 얻게 해줍니다. 3주에서 6주면 우리는 좋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일은 쉬워지고 힘겨웠던 일은 즐거운 일이 됩니다. 이는 마치 조깅과도 같습니다. 처음 조깅을 시작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지루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추진력이 축적되는 단계에서는 주 5일은 눈 뜨면 자동으로 조깅을 나가지만 2일 정도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1년 후 이제는 자동적으로 운동화를 신고 조깅의 기쁨을 느끼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마음을 다잡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수준에서 평생을 머무릅니다. 적절한 추진력이 구축된 후에는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소 엄격한 규율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100m만 잘 뛰면 되는데 처음부터 수십 킬로를 잘 뛸 생각으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목표로 너무 먼 곳에 둔 것이지요. 5년 후가 아닌 5분 후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세요. 이렇게 자신의 일을 하며 버티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속도를 만들고 그 속도에 속도를 붙이는 시스템을 만들면 멘탈은 강철처럼 단단해집니다. 22. 언제나 출발점만 존재한다. 승자는 확신이 있고 패자는 의심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면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불행만큼은 철석같이 믿습니다. 자신을 희생자로 포지셔닝을 하는 사람은 행운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사건에 너무 얽매이거나 또는 회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사는 것은 삶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활력을 제공합니다. 삶에는 언제나 출발선만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늦을 때란 없으며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반드시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